등산 삽질병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지나는데 일하기 싫어서 글 더 올려봐요. 이전에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해 발굴병이었습니다. 보직 특성상 1년 중에 서울 자대에 있는 기간은 4달 정도였고 나머지는 전부 파견. 한 달마다 부대를 옮겨 다니니 정말 많은 부대에서 살아보고 그 중에 가장 비협조적이었던 부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희 팀은 전방의 한 대대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대는 민통선 근처 대대만 똑 떨어뜨린 독립대대였고 그 중에 2개의 중대가 기초발굴이라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저희와 함께 발굴을 하게 되었죠. 저희 부대는 돈이 많았기에 싸제 차량을 타고 다녔고 이 싸제 차량들은 발굴지까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었으나 대대의 군 차량들은 매일 100명을 나르기엔 그 수가 부족했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발굴지에 가까운 선점 중대로 이동하게 된 것이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메인이 되는 A중대는 중대장 및 예하 간부들 모두 저희에게 협조적이었고 친절하셨으나 대대에 없었고 저희는 한 개 중대가 떠나고 비어버린 공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발굴팀 7명, 해당 군단, 사단 발굴팀 6명에서 7명이 한 개의 중대의 생활관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꿀이라고 생각했으나 큰 오산이었습니다. 저희에 대한 각종 보급 및 대대 차원의 행정 처리를 하는 A중대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협조적이시고 항상 저희에게 신기한 눈빛으로 질문하시던 대대장님은 저희의 내무 생활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렇게 저희가 이 대대 건물을 사용하는 것과 발굴 자체에 대한 짜증이 한가득이었던 비협조적인 B중대는 저희와 살을 부대끼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병사 같지도 않은 애들이 부대시설 점거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짜증날만 하죠. 문제는 A중대가 멀리 떠나고 나서 첫날부터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밥이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05시부터 발굴지로 출동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07시, 08시 정도에 시작하려면 이때부터 준비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침을 먼저 하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일찍 준비해야 되는 취사병 전우에게 항상 죄송했죠. 그런데 이런 죄송함은 밥이 나와야 나오는 감정입니다. 아침이 안 나오고 점심은 전식을 먹고 한쪽에 산에서 땅 파고 수백 발의 녹슨 탄약을 짊어지고 내려오니 지칠 대로 지쳤는데 저녁밥도 안 나옵니다. 저희 간부는 화는 내주는데 군무원이기에 힘이 없다고 말만 하는 정도에 그치고 군인 간부들이 없었던 상태. B중대 중대장은 귀찮다는 듯이 넘어갔고 어찌저찌 상사분께 말씀드리니 밥은 나오기는 했습니다. 단 저희 식수 인원이 14명인데 밥은 5에서 7인분 사이가 나왔죠. 부식 개수로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저희는 모든 식기, 조리독을 포함해서 설거지를 해야 됐고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 마지막이라고 식당 청소도 매일 해야 됐습니다. 반도 안 되는 양을 먹고 별 노동을 시키니 짜증이 났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뒀습니다. 팀마다 3-4대의 유해 촬영용 대포 카메라가 보급되죠. 식수 인원도 안 맞고 이건 너무하다고 급여관에게 따져도 돌아온 답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대대 건물 청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중대는 대대를 떠났고 그 자리를 14명이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고 보니 생활관, 화장실, 샤워실 등 많은 시설들의 전투화 자국, 먼지, 변기엔 오래된 세월의 흔적 등으로 너무나도 더러웠고 간신히 사용할 정도로 청소하고 살고 있었죠. 저희는 혹시 몰라서 저희가 사용하기 전 상태에 대한 사진을 찍어둡니다. 보통 저희가 망가뜨린 건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그러나 B 중대장이 그 당직 근무를 서는 날 저희는 05시 기상이기 때문에 21시에 취침합니다. 1시간씩 당겨지는 거죠. 20시경 청소를 하고 23시에 점호를 받는데 B 중대장이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을 5분간 훑어보더니 잔뜩 일그러진 눈빛으로 청소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이러면 너희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일장 연설을 퍼붓습니다. 이런 청결하지 못한 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 발굴 작업이 지속될 수가 없잖아. 너희 부대에서도 이런 식이냐. 서울에서 온 학력 높은 부대라더니 이렇게 개판일 줄은 몰랐다. 니네 부모님과 사는 집도 이따위로 해놨냐. 같은 말로 저희 모두를 불러 모아 24시까지 재청소를 시켰죠. 찌들 대로 찌든 화장실, 들어가본 적도 없는 4개의 생활관 등을 청소하는데 이게 다 깨끗해질 리가 만무하죠. 저희는 못마땅한 눈초리 속에서 결국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점호를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는 너무 일찍 나가고 소규모의 저희 간부 직접 인솔로 아침 점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 점호에 나가게 되었고 잔류병력 모두 앞에서 서울 애들 별거 없더라, 청소 안 하는 이기적인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등의 자존심이 긁히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말을 듣고 일과를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이 과정에서 발굴 시작 시간은 1시간가량 늦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생활관에 돌아가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고 발굴지에서도 소위 꼽주는 B 중대장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희 간부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유해는 쏟아져 나오고 밥은 안 나오고 잠도 안 재우는 상황에서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나 지금 땡땡 사단에서 발굴하고 있는데 여기 좀 너무한 것 같네. 거기 간부한테는 얘기했어? 우리 간부랑 여기 간부들한테 수십 번 말했는데 다 씹혔네. 일단 알겠어, 얘기해볼게. 저는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인트라넷 메일로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 산 비탈길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바람에 왼쪽 팔꿈치 좌뼈가 부러졌습니다. 다급하게 근처 군병원으로 순회했다가 결국 임무수행 불가능으로 인해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서울로 온 지 하루 뒤 당시 선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직도 밥 안 나옵니까? 아니 야 너무 잘 나와. 야 너 뭐 했어? 며칠 전에 부모님께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선임이 전해준 말은 너무나도 통쾌했습니다. 당시 저희를 죽어라 괴롭히던 B중대장은 제가 다쳐서 서울로 온 바로 그날 저녁 헐레벌떡 뛰어와 저희 생활관 문을 열었답니다. 그 여기 혹시 부모님께서 군인이신 인원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들을 서로 잘 안 해서요. 아 그러니? 일단은 알겠고 그동안 이 중대장이 못 챙겨준 거 미안하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야. 급양관도 식수인원 파악 못해서 책임지고 앞으로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 진짜. 사건의 전말은 이랬죠. 저희 부모님이 간부시긴 한데 육군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 친구들도 전부 군가족, 부모님 주변 분들도 전부 군인. 수많은 인맥들 중에 부모님들도 서로 친하고 저와 또래인 그 집 자녀들과도 놀러갈 정도로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군인은 당시 제가 파견가있던 땡땡 사단 내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분께서는 높으신 분들이 질비한 회의에서 저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단장, 대대장을 거쳐 제가 있는 대대 중대장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밥을 잘 안 주고 괴롭히던 중대장은 두 개의 중대 중 한 중대는 멀리 가버렸으니 사단 꼭대기에서 내려온 타겟은 바로 단 한 명, 그 단 한 명 B 중대장뿐이었습니다. 저희 팀과 여러 인원들의 입을 모아 모든 전말 제가 전화한 거 빼고 대대장 귀에 들어갔고 극대노한 대대장에게 호되게 혼난 B 중대장은 다시는 저희랑 만나지 못했습니다. 발굴지도 못오고 행정 작업만 했다고 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군병원에서 쌍꺼풀 수술 받고 전역하고 다시 군인 된 썰, 포상휴가 없어서 전부대원들에게 휴가 20일씩 뿌린 썰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등산 삽질병님께서 올려주신 거의 썰 공장이에요. 근데 나는 항상 느끼는 건데 인간이 다 각기 개성이 다르고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분쟁이 생기거나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군인이면 그러면 안 되지. 군인은 마치 파츠처럼 돌아가야 되는 곳 아니야? 그런 곳에서 중대장이나 되는 사람이 병사들 상대로 객기를 부린다? 군폭이지 군폭. 멍청한 거지. 그 독립대대에 있고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유일무이한 무슨 권한을 갖고 있고 굉장한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니 그래봐야 끼케야 니 밑에 뭐 10명 있는 그 위에 군림에 있는 거야. 뭐 10명 위에 군림에 있으니까 뭐 무슨 뭐 신이라도 된 거 같냐? 중대장이 나 이게 신구 또 회사 들어가서도 밑에 애들한테 그 지랄로 하잖아. 어차피 그 위로 올라가지도 못해 넌 만년 그냥 일반 사원도 안 돼. 나 이게 이제 아주 나한테 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모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구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간부님들 병사들 괴롭히지 마시고 할 것만 하세요. 유바